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요즘 주식시장 재미 좀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돈은 많이 풀렸는데 아직 우리 한국경제 방향처럼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새로운 투자처가 없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네, 주식시장 대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김희석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 이름이 길어요. 하나금융그룹의 이제 그 자산운용 회사 같은데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예 회사 이름이 대체투자라고 박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투자가 뭡니까? 예, 일반적으로 대체투자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게 딱 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투자가 생긴 것 자체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채권을 제외한 자본시장에서 존재하는 상품의 대부분을 대체투자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다는 건 주식과 채권을 대체한다는 그 무엇이 되든 게. 그렇습니다. 예. 대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체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시장 사이즈를 보면은 우선은 부동산 분야가 가장 큽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모펀드 투자 형태, 그게 이제 시장 규모로 보면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나 에너지, 헤지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 부동산 투자 재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체 투자 그쪽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여쭤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상업용 건물이나 빌딩. 이런 형태가 이제 주로 타겟이 되고요. 국내 물건 얘기하십니까? 해외 국내 물건, 물건, 해외 물건 다 포함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2001년 이제 그 미국의 IT법을 이후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 17, 8년 정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전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도 그렇고 계속 부동산은 좋은 투자 기회였습니다. 네. 또 해외를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이제 부동산이 큰 폭의 하락을 겪었지만 2009년부터 다시 리바운드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10여 년 동안 꾸준히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시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국내 운용사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해외 물건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62%가 해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나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잉여현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국내 부동산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해외로 나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의 경제가 유럽보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이제 이게 환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미국에서 달러로 더 유럽보다 높은 수익을 얻다 하더라도 이걸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좀 나빠집니다. 반면에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나오는 그 유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로 미국보다는 유럽을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 물건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네. 이런 쪽에 개인이 어떤 좀 접근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채널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가들은 대체로 이제 투자형 상품으로요. 대상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업용 건물, 물류 시설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성 있는 이런 투자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 시장 자체는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약간 슬로우다운 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뭐냐면 이 새로운 투자 부동산으로서 상업용 빌딩들이 액세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도 하나가 이제 펀드라든가 리츠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츠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요즘에 그쪽 업체들도 좀 새로 설립이 되고 그런 간접 투자가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이제 장기 투자를 선호하지 않고요. 너무 길게 이제 돈이 묶이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대상으로부터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투자 대상 자체가
주택이 아니라 이제 상업용 건물 또 물류시설들이 많이 투자 대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업용 투자 단위는 보통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한 건가요? 상장일 경우에는 이게 5천의 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5천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의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년 기준으로 볼 때는 통상적으로 배당이 한 4에서 5%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제 매각 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요. 리츠 형태로 상장을 할 때는 그 물건 자체에 이제 임차인들이 대체로 차 있고 또 지역적 여건도 좋아가지고 시장의 흔들림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장하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가치 하락의 위험은 여전히 있지만 그 확률이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이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제 부동산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기업들의 투자는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모펀드 형태가 큰 주류를 차지하고요. 그게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투자 대상으로서요. 그다음에 도로나 철도, 항만 같은 인프라, 그다음에 에너지. 한 예를 들어 주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사실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국내 시장으로 놓고 볼 때는 IMM, MBK, 뭐 한행컴퍼니, 뭐 JK 최근에 뭐 롯데 관련해서 그랬죠. 그런 그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펀드들의 소위 실제 투자자들은 대체로 이제 말씀드린 그 연기금이나 공제 같은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도, 공항, 항만, 도로 이런 그 인프라 시설들. 그래요. 이 과거에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민간 자금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일정한 수익을 주고 그 대신 이제 투자하도록 유도할 때 기관들이 많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서 펀드 형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그 민간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예타 면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법 개정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개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는 상품들이 좀 늘어날까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들한테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특별히 안정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메인은 여전히 기관 투자가들이 될 거고요. 개인들에게는 그런 상품 구조를 짜서 부분적으로 제공하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어쨌든 개인들의 잉여 자금이 늘어나는데 실제 이제 주식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고 채권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동남아에서 그 공유 그 차량 그랩이라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건 이제 공모 형태로 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상당히 그 뜨거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국민연금 쪽에 오랜 기간 또 투자 쪽 실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해오셨더군요. 이 정부 들어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뭐 몇 년 뒤지만 뭐 1,000조까지 간다고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인데 굉장히 지금 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요. 뭐 돈도 좀 어떤 때 작년에 뭐 많이 까먹었다고도 하고요. 이거 어디가 좀 잘못된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그 연기금의 운용으로서 가장 좋은 모델은 CPPI, 캐나다의 CPPIB를 이제 잡습니다. 근데 이제 CPPI가 이제 그런 조직과 그런 운영 체계를 가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연금의 역사가 이제 20 몇 년 정도 되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뭐냐면 운용 체계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 감독 장치들을 뒀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근데 이제 20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은 운용 체계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의 운용 전문성도 확보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감시 감독 시스템이나 체계들도 따라서 좀 변해야 되는데 다만 20 몇 년 전과 이 체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데서 이제 효율성의 문제들이나 독립성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실제 이제 국민연금 쪽에 운용을 하시다 이제 밖에 나와서 민간 기금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국민연금도는 조금 더 수익성에 네네. 좀 더 비중을 더 둬도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역시 국민돈이라 수익성은 좀 뒷전에 두더라도 네네. 뭔가 좀 안정성에 무조건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둘 중에 어느 방향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어느 쪽을 취할 때에는 그 정책의 그 방향에 맞게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좀 더 수익성 있게 가자라고 방향을 잡으면은 자산 배분도 현재와는 달라서 조금 더 위험 자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위험 자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 위험 자산이라는 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과연 사회적으로 감내해낼 수 있느냐. 아니, 이 국민들이 이 궁금증은 이거 아닐까요? 어차피 똑같은 돈이고 네. 해외 투자도 다 하신다는데 네네. 국민연금도. 예. 아까 말씀하신 캐나다 연금이든 어디든 뭐 노르웨이 기금이든 유명하다는데 수익률하고 우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 보면 현재 주식 비중이 대략 40% 네. 정도 됩니다. 네. 그 채권이 비슷한 비율로 40% 좀 넘고요. 연기금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른데 네. 대체로 이제 유럽이나 서양 연기금들은 주식을 경우에 따라 60, 70%까지 네. 하는 그런 그 연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 한 금융위기 이후로는 대체로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았기 때문에 네. 주식의 비중을 많이 둔 연기금들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쭤본다면 네네. 그런 그 주식 비중이 높은 데들은 과거에 많이 까먹기도 했었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하버드 연기금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보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딱 그 한 해를 상황을 놓고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 연기금들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0%였습니다. 네, 네. 0에 근사한. 네. 그러니까 사실 0%라는 건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이제 서양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상황이 갈 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가면은 되게 인정하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일 때에는 그 전제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김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좀 이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8% 되고요. 해외가 20% 정도 될 텐데 사실은 18% 정도 해서 지금 한 120, 30조 정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전체 시장 가치가 한 1,500, 1,600조에서 보면은 약 8, 9%.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투자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꽉 차 있다고 보는 게 좀 이렇게 맞는 더 늘릴 생각입니다. 여지가 많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더 늘릴 국내는 여지가 많지 않을 걸로 해외 보고요. 쪽으로 해야 되겠군요. 네네. 아니 근데 대체 투자를 좀 많이 다루시는 입장에서는 주식 비중은 놔두고 대체 투자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체 투자라는 거는 보통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대체 성격이 좀 강합니다. 아하. 국민연금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여전히 국내 채권이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채권의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연금도 방향 자체를 해외 주식을 좀 더 확대하고 네. 국내외 대체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뭐 국민연금은 이제 헤지 펀드 투자도 좀 늘려보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의 자산을 좀 다변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헤지펀드라는 게 이제 성격 자체가 주식과 채권의 그것도 약간 중간 측면에 위치하는 게 있어서 네. 주식이 큰 손해를 볼 땐 덜 손해를 보고 또 주식이 많은 이익을 볼 땐 덜 이익 보고 이렇게 변동성이 작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점은 헤지펀드는 되게 고비용 상품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그 운용사라든가 아니면 전략들을 좀 잘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또 뭐 안 여쭤볼 수는 없겠죠. 이 정부 들어서 뭐 연금 사회주의 얘기도 하고 의결권 문제에 정부가 좀 어느 정도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2대 주주 또는 네. 3대 주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은 기업이 좋지 않게 변했다고 해서 또 그걸 다 팔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네. 어쨌든 2대 주주나 3대 지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네, 네. 분명한 건 뭐냐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끝으로 앞으로 현재와 앞으로 시작이 된 몇 가지 여쭙죠. 올해 뭐 수익률 목표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에버리지로. 예,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 사이 정도를 네. 예, 타겟팅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네. 6 내지 8%면 저 좀 어디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 투자 수익률을 내는 곳이 있는 모양이군요.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듣고 국민들이 굉장히 붕괴했는데. 국민연금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저희보다는 좀 안정적이지만 수익을 덜 내는. 네. 돈 많이 버시면 좀 많은 좋은 곳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